그동안 말 못할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항문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항문 질환의 증세를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선뜻 병원 찾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또 자신의 항문 질환의 증상이 어떤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항문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는 질환이고요. 국내 인구의 약 25% 그리고 성인의 약 50%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런 치질의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요. 치핵, 치열, 그리고 치루, 항문 농양, 항문이 가려운 항문 소양증까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환이 치핵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치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먼저 치질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치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치핵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항문의 구조를 보면 항문 내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혈관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정맥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맥총들은 항문샘들이 모여있는 지상선을 중심으로 내치액이 발생하는 내치정맥총과 외치액이 발생하는 외치정맥총으로 나누어지며 이런 정맥총들이 늘어나면서 점막과 함께 빠져나오는 상태를 치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치액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치액의 생성 기전을 보면 치액은 인간이 서서 걷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겪어야만 되는 인간만의 고통입니다. 즉 인간이 직립생활을 하게 되면서 항문의 혈관에 항상 많은 압력을 받게 되어 항문 혈관들이 늘어나 치액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액이 잘 생기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비설사가 심한 경우입니다. 둘째, 잘못된 배변 습관입니다.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화장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신문을 보는 경우 치액이 특히 많이 생깁니다. 셋째,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 같은 섬유질 섭취를 적게 하면 변비가 잘 발생하고 따라서 치액도 많이 생깁니다. 또 과도한 음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 치액에서 출혈과 통증, 탈항 등이 흔히 발생하는 이유도 치액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의 경우도 소화되지 않고 항문을 자극하므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넷째,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다섯째, 여성에서는 임신으로 인해 치액이 또 많이 생깁니다. 여섯째, 복부에 종양이 있거나 간이 나쁜 경우에도 항문의 혈액이 간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치액이 많이 생깁니다. 일곱째, 노인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액을 지지하고 있는 항문인대가 약화되고 따라서 치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치액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도 치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배변 습관이나 그리고 식습관, 임신과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치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치액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치액의 종류는 발생 부위에 따라 항문 안쪽에 생기는 내치액, 항문 바깥쪽에 생기는 외치액, 그리고 항문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서 발생하는 혼합치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항문 직장경으로 보면 항문 입구에서 약 1.5 내지 2cm 안쪽에 항문샘들이 모여있는 톱니 모양의 지상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상선은 항문이 생길 때 직장에서 내려온 부분과 항문 쪽 피부에서 올라간 부분이 서로 만나는 부위로서 이곳을 경계로 그 위쪽에 생긴 치액을 내치액, 그 아래쪽에 생긴 치액을 외치액, 그리고 양쪽에 모두 생긴 치액을 혼합치액이라고 합니다. 이 중 혼합치액은 7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치액 단독이 20%, 외치액 단독이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외치액은 지상선 아래쪽, 즉 항문 가까이에서 발생하며 흔히 수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선 아래쪽은 매우 민감한 피부로 덮여 있어 만약 이 부위에 치액이 발생하면 매우 아프고 부은 덩어리 모양의 혈전성 외치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치액이 오래되어 만성화되는 경우 피부가 늘어난 모양의 피부꼬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피부꼬리는 가끔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는 하나 통증은 없습니다. 내치액은 지상선 위쪽에 발생한 치액을 말하며 흔히 암치질이라고도 합니다. 지상선 위쪽은 통증을 거의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내치액은 외치액과 다르게 배변 시 통증은 거의 없고 출혈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치액은 항문 밖으로 탈출되는 정도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도 내치액은 출혈만 있으며 항문 밖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2도 내치액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탈출이 되나 배변이 끝나면 저절로 들어갑니다. 3도 내치액은 배변 시 항문 밖으로 탈출이 되며 배변이 끝난 후 손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4도 내치액은 지속적으로 항문 밖으로 탈출이 되며 손으로 밀어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타랑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합치액은 내치액과 외치액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때 혼합치액의 형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액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내치액 발생 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타랑입니다. 타랑은 치액의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변을 볼 때 살덩어리가 튀어나오거나 빠져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출혈입니다. 출혈은 내치액에서 주로 발생하며 색깔은 밝고 선홍색입니다. 양상은 변기에 뚝뚝 떨어지거나 휴지에 묻어 놓을 수도 있고 배변 후 변기에 물이 새빨갛게 변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물총을 쏘듯이 쭉쭉 뻗으면서 피가 나와 심한 빈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통증, 가려움증, 분비물, 배변곤란 등이 치액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액은 비디오 항문 직장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항문 직장경을 통해 항문 안쪽과 바깥쪽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며 환자에게 직접 화면을 보면서 치액의 상태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대장 내시경 검사를 기본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항문 출혈은 치액에서 발생하나 드물게 전체 3 내지 4% 정도에서는 직장이나 대장에 용종이나 암, 염증과 같은 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액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문 초음파 검사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액과 같이 항문 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항문 직장경을 통해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만약에 출혈이 있는 경우라면 대장 내시경을 함께 해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설명이시네요. 그럼 치액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치액의 치료로는 크게 보존적 요법과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요법에는 좌욕, 식이요법, 올바른 배변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약물요법 등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술이나 매운 음식, 고기 등을 자제하고 하루 12컵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며 과일과 야채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변을 쉽게 보고 따라서 변비를 예방하면 치액의 증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욕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욕 방법은 물을 손에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인 약 40도씨 정도의 물을 이용해 항문을 모았다 폈다 하면서 1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이면 되고 소금이나 다른 소독제를 첨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물요법은 약을 복용하거나 치질 연고를 바르거나 자약을 넣어 치질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중에서 판매하는 치질 연고나 자약에는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장기간 사용 시는 꼭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보존적 요법으로 치액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액이 심해져 치액 조직이 이미 늘어진 상태에서는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늘어진 치액의 운명은 배변시마다 계속적으로 뮤져 내려와 타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늘어진 조직은 수술로서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비절제요법과 절제요법이 있습니다. 네, 보존적인 요법이나 또 식이요법, 또 좌욕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신데요. 그래도 이런 보존적 요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만 할까요? 네, 수술 여부는 타랑의 정도, 출혈의 정도, 통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랑의 정도의 경우는 배변 후 항문 밖으로 치액이 튀어나와 손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가는 경우, 쪼그리고 앉거나 기침을 해도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그리고 치액이 몇 개나 밖으로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출혈의 정도로는 피가 많이 나 빈혈이 온다든지, 변을 볼 때 피가 주사기로 쏘듯이 뼈쳐 나오는 경우, 활동 중에 속옷에 피가 묻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통증으로는 탈출한 치액이 심하게 붓고 아픈 경우, 항문 주위가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항문 주위의 색이 까맣게 변하고 심하게 통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비절제요법과 또 절제요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액의 비절제요법은 경화제 주사법으로부터 레이저 소작술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액이 생긴 부위에 경화제를 주사하거나 적외선으로 응고시키는 방법, 그리고 냉동시키는 방법 등도 많이 사용하였으나 재발이 많고 감염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아 현재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고무밴드 결찰술은 치액이 생긴 부위를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묶어 치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레이저 소작술과 더불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제요법은 척추 부위에 아주 가는 침을 사용하여 하반신 부위만 마취한 다음 치액이 발생하는 부위를 칼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근원부까지 완전 절제한 후 봉합하는 방법으로 치액 근본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PPH라는 새로운 수술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수술법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수식으로서는 항문 봉합기, 즉 PPH라는 특수한 기기를 이용하여 치액이 발생하는 부위 상방 2 내지 3cm 위쪽에 통증이 없는 부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치액으로 인해 늘어진 항문 점막과 치액 덩어리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법입니다. 예전에는 보험이 되지 않아 개인 부담이 너무 많았으나 요즘은 보험 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다른 시술과 비교하면 PPH의 장점은 기존 수술에 비교해 통증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점과 사회생활에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존 수술 환자에 비해 진물이 적고 회복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치액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은 치액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액 수술을 받을 때 아프지 않을지 재발을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항문이 좁아지거나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통증과 재발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질 수술은 대부분 30분 이내로 끝나는 단시간의 수술이며 마취 덕분에 수술 중에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마취는 주로 하반신 부위만을 마취하는 척추 마취를 사용하며 척추 마취에 사용되는 바늘은 아주 가늘기 때문에 마취 중에도 통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질 수술 후 통증은 크게 수술 상처에 의한 수술통과 배변 시 통증이 오는 배변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은 섬세한 수술 조작, 레이저를 이용한 적절한 국소 처치, 배변 조절, 자욕 및 약물 치료로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PCA 펌프라는 무통 시술이 발달되어 있어 수술 후 통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의에 의한 수술 시 치질 수술 후 재발률은 1% 미만으로 아주 적습니다. 더욱이 요즘 치질이 발생하는 근원부를 완전히 제거하므로 재발률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발하시는 분의 경우 대부분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고 배변 시간도 15분 이상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배변 습관만 잘 조절하면 거의 대부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수술과 그리고 배변 후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문이 좁아지거나 또 변실금에 걱정을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치액 수술 후 항문이 좁아지는 경우를 항문협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문협착은 전문의에 의한 수술 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질이 너무 심해 항문 상피 조직이 과도하게 절제되는 경우에는 드물게 항문협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문 성형술이나 항문 내과약근 절개술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나 변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나 참지 못하는 상태를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요즘 치질 수술 전에 항문 초음파 검사나 항문 내압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치질 수술 후 변실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드물게 치액과 더불어 치루나 치열이 동반되어 같이 수술한 경우에는 방귀를 참지 못하는 정도의 가벼운 변실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상된 과약근을 봉합하거나 항문 물리 치료의 일종인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이용해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계속해서 치액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장님, 치액의 치료법이 일반적인 다른 질환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쉽게 병원을 내원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창피하다고 치액을 방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치액의 경우도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액도 초기에 치료하면 즉 1도 내치액과 같이 치액이 항문 밖으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병을 키운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치액으로 인해 장기간 피가 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빈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치액이 진행되어 탈항이 되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통증도 심하며 합병증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변시 고통으로 인해 배변을 기피하다 보면 변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진물이나 가려움증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병이든지 방치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기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치액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치액과 대장암 연관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치액은 대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문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치료의 경우는 아주 드물게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 치액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왜 임신을 하면 치액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네, 임신을 하면 혈액량이 많아지고 복강 내 압력이 상승하여 항문압도 상승하게 되면서 치액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임신 시 장 운동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여 변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치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임신 중에 발생한 치액의 치료는 태아와 산모의 안정을 생각하여 자욕과 휴식, 변비 해소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조리하면서 지낸 다음에 출산 후 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에 치질이 너무 심해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국소 마취하에 증상 완화만을 위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치액이 좋아지지 않아 치액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산 6주 후에 시행해야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치질을 앓고 계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액의 예방법은 배변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고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채로 일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와 설사는 항문에 좋지 않으니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상 항문을 깨끗이 유지하며 매일 자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치료는 금물이며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액은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있으므로 본인은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대장이나 직장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치액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액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찰 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생활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고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질의 경우 남자들은 의외로 무서워서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아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조기 치료가 치료 효과도 높고 치료 후 경과도 좋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치액의 경우에도 초기에 치료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액이 있는 경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가지지 말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상쾌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숨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학문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병원에 오기까지의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환자가 39%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6년 이상이 걸렸다는 환자가 2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병을 키운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두려워서 참지만 마시고 또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